네, 안녕하세요. 우리 찬스들 잘 들리죠? 오늘은 바로 학점은행제 가장 싸게 정확하게 혼자 하는 법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이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설명해 줄 건데, 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쌤은 이제 경영 전문 학사를 직접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군대에서 취득하고 편입을 위해서 취득했었어요. 16년도에. 근데 우리 학생들은 각자 이제 목표가 다르겠지만, 이 학점은행제로 뭐 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르겠지만, 학점은행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겪게 되는 수험들, 뭐 다양한 시험들, 수능 이런 것처럼 뭐 교재가 좋다든지 정보가 많이 나와 있던지 이런 게 좀 적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보의 격차로 인해서 뭐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쌤이 이제 직접 학점은행제도 했고 이제 이렇게 수많은 학생들을 알려주기도 했었어서 짧게 시간 내서 이렇게 좀 시리즈로 학점은행제를 가장 싸게, 싼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가 사실 더 중요해요. 시간이 1, 2년이란 시간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룰 거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우선 학점은행제는 일단 학점을 은행과 같이 차곡차곡 모읍니다. 차곡차곡 모아요. 그래서 일정 학점이 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근데 그 일정 학점이라는 게 뭐냐? 80학점이면 전문학사를 취득할 수 있고요. 140학점이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학사는 뭐냐? 전문대학교 졸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학위고요. 학사학위는 4년제 대학교 졸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학위입니다. 근데 이게 국가에서 운영 중인 제도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만약에 중퇴를 했어요. 그러면 검정고시를 봐서 이제 그 졸업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학위를 받을 수 있죠. 근데 대학교 교과과정은 바로 학점은행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학의 검정고시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딱 정해진 과목들을 배우죠. 학과도 나뉘어져 있지 않고 뭐 문이과 정도만 나뉘죠. 그래서 뭐 국어, 국사, 영어, 수학, 뭐 기술과정 이렇게 윤리 이렇게 배우듯이, 근데 대학은 교과과정이 학과별로 정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점은행제는 그 학점은행제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학과들이 정말 많고, 거기서 내가 교과목들도 선택을 해서 학점을 취득해요. 대학처럼.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한 제도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완벽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학점은행제로 이 학위를 취득하는데 학점을 모아야 된다 했는데, 그럼 이 학점은 어떻게 취득하냐 라고 봤을 때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교육부 인가를 받은 교육원들의 온라인 강의입니다. 이 온라인 강의는 과목당 10,000원부터 90,000원까지 정말 천차만별이 큽니다. 업다운이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메가, 위더스, 해커스 이런 데는 과목당 10,000원에서 40,000원, 그리고 기타 교육원들 한 400개가 넘는 교육원들이 있습니다. 400개. 여기선 75,000원에서 90,000원대가 보통 이제 정해져 있는 가격대예요. 과목당. 근데 과목당 3학점입니다. 요 차이는 이제 케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요렇게 비싼데도 케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쌤이 올려준 그 내용을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당연히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이제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두 번째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경 테스트는 18학점, 뭐 CS 리더스는 6학점, 커마 1급은 14학점 등 이제 자격증을 내가 합격을 요렇게 하면, 쌤처럼 하면 이제 18학점을 취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학사, 전문대학교 졸업 동일 학위면 2개까지, 학사 4년제면 3개까지 되는데, 비전공 자격증은 1개까지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경영이에요. 그러면 경영 관련 자격증은 2개도 되고 하나도 돼요. 근데 하나는 비전공 자격증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경영학과 뭐 이제 경영학사학이에요. 경영 전문학사학이면 2개까지만 되고, 경영학사 그러면 경영학 전공 자격증은 3개도 되고 2개도 되고 하나도 되겠죠. 근데 비전공 자격증은 하나까지밖에 안 돼요.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학사. 바로 독학사인데요. 이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고요. 각 단계가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각 단계가 한 번씩 있습니다. 시험이.
그래서 1단계를 합격을 하면 과목당 4학점이고 최대 5과목까지 볼 수 있어서 20학점을 받을 수 있고요. 2에서 4단계부터는 과목당 5학점으로 최대 6과목까지 30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과목을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45학점이죠. 1, 2단계로 이제 1단계 5과목, 2단계 5과목 해서 20학점, 25학점 더해서 45학점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1, 2단계만 보기를 추천해요. 대부분이 1, 2단계까지만 하고 1단계는 보통 3월 말, 2단계는 뭐 한 5월 말, 6월 말, 5월 말이 있습니다. 5월 말.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고, 네 번째로 이제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제 전적대학교가 있는데요. 전적대라는 건 여러분이 다녔거나 중퇴하거나 뭐 제적당한 학교, 그런 대학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F만 아니면 다 가져올 수 있어요. 학점은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이제 학점은행제의 기본. 그리고 주의사항.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사항을 봐야 되는데, 주의사항. 온라인 강의, 아까 얘기한 학점은행제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 4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4가지. 온라인 강의,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학교 학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온라인 강의로 이제 의무 18학점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18학점 이상은 온라인 강의로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학점은행제를 교육부에서 법으로 만들어 놓을 때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들은 거고. 그래서 요 4가지 방법 중에 그러면 요걸로만 다 채워버리면 80학점 다 채워버리면 쌤도 독학사로 45학점, 매경으로 18학점 했으니까 53학점이죠. 여기다가 뭐 이제 자격증 하나 더 취득해서 요걸로 63학점이구나. 63학점이죠. 해서 81학점을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온라인 강의로 18학점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6과목만 들었고 최소화한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방법 중 자격증 독학사면 안 되고 반드시 온라인 강의로 채워줘야 된다는 거, 요거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주의사항. 그리고 이제 중복 과목이 있으면 안 돼요. 4가지 간에. 여기서 경영학 원론 들었는데 독학사로도 경영학 원론 시험 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중복 과목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 방법은 이제 따로 영상으로 또 올려줄 거예요. 짧게. 그리고 전문학사는 80학점 중 전공학점이 45학점 이상, 그리고 교양학점이 15학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2개 더하면 60학점이죠. 그러면 전문학사 80학점을 취득해야 된다는데 20학점이 남죠. 그러면 이 20학점은 전공교양 으로 또 채워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학점으로도 가능해요. 그냥 다른 과목의 학점. 예를 들어서 내가 경영이에요. 그러면 전공 학점은 뭐가 되겠어요? 경영학 과목들. 그리고 교양 학점은 뭐가 되겠어요? 교양 과목들이 있어요. 교양 과목들. 이게 지정된 과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벗어난 나머지 뭐 컴퓨터, 뭐가 있죠? 또 의류, 뭐 전자전기, 이렇게 이 경영 전공과 다른 전공의 학점을 일반 학점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80학점을 전공과 교양으로만 다 채워도 되고, 이걸로만 다 채워도 되고, 아니면 이런 걸로 20학점을 채워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사는 140학점이라 했죠. 전공이 60학점 중 교양이 30학점 이상, 전공이 60학점 이상, 교양이 30학점 이상이면 90학점이죠. 그럼 나머지 50학점은 다른 전공으로 채워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전공으로 채워도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똑같은 전공으로 50학점 더 채워도 되고 교양으로 50학점을 더 채워도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했다면 완벽하게 학점은행제의 기본은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학생들이 내가 전문학사를 딸 건지 학사를 딸 건지를 먼저 정하고, 전문학사를 따야 되면은 요렇게 있는 이 방법들을 잘 조합을 해서 내가 학점을 취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는 게, 여기 아까 얘기한 온라인 교육원 선택,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줬죠. 근데 조금 더 한번 교육원 별로 한번 특징을 한번 얘기를 해주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떤 게 더 좋을지도. 그리고 자격증도 매경 테스트 쌤이 직접 취득한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줬고요. CS 리더스 커말이 있는데 제일 쉬운 자격증들도 한번 짧게, 좋은 자격증, 가성비 좋은 자격증, 요런 거. 일단 그냥 매경 테스트 하나밖에 없긴 합니다. 사실
CS 리더스 이 두 개가 제일 가성비 좋긴 해요. 그리고 독학사 공부 방법은 지난 시간에 다 올려줬죠. 합격자로서 10과목 합격했는데 어떻게 공부 이런 건 지난 시간에 다 올려줬습니다. 전적대학교 학점 가져오는 거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것도 다음 시간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내용까지 봤으면 학점은행제를 이제 가장 싸게 정확히 혼자 하는 법 시리즈 이제 1단계를 정확하게 이해한 거고, 좀 이해가 잘 안 간다, 처음 듣는 거에서 이해가 잘 안 간다 라고 하면 2번, 3번 돌려보세요. 돌려보면은 이제 이해가 갈 거고, 쌤도 군대에서 이제 이 학점은행제를 알게 돼서 후임한테 한 진짜 2주 간격으로 들었어요. 계속 물어보면서. 왜냐면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처음 접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중고등 검정고시와 다르게 대학 교과과정이 학점은행제니까 막 전공별로 다르고 또 뭐 과목별로 다르고 이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이번 내용 잘 들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거 들으면 진짜 한 몇십만 원 아낄 수 있어요. 크게는 한 100만 원 아낄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첫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스들 열공하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